네, 여러분. 자, 14주 우리 마무리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온다 고생했습니다. 자, 논어. 우리가 공자 2500년 전 공자 인류의 스승이죠. 네 분 공자, 예수, 석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의 성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동서양의 학자가 동의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부처가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 중에 인간의 눈은 5단계가 있다. 또 예수가 우리에게 준 것은 뭐죠?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라 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와 함께 무지의 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죠. 그걸 공자는 논어에서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아니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다. 학문하는 방법이었죠. 또 학문하는 방법 중에 학이불사 정망 사이불학적대, 배우기만 하고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공부 방법론을 함께 했습니다. 또 공자가 우리에게 제시한 행복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바로 배우고 자기가 탁월한 재능을 찾고 그것을 배워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법과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재능을 도움을 주라. 그러면 그 도움이 나에게 돌아오더라. 그렇게 되면 인간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행복할 수 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길을 뚜벅뚜벅 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고 뚜벅뚜벅 나의 길을 가라. My way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군자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인간은 4가지 등급을 나눌 수 있다. 최고의 단계인 성인의 단계, 그 아래 단계가 군자의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짐승의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짐승보다 못한 단계가 있다. 인연이 모여 인생이 된다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군자를 만날 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고 행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짐승이라든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탈을 쓴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면 바로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매력적이고 우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력적이고 우아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4가지 힘을 키워야 된다. 사력을 다해야 된다. 그 사력, 우리가 4가지 사력을 다해야 된다. 사력이 뭐냐? 사력이 우리가 이제 사력을 다해야 된다. 제일 먼저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매력의 반대말이 뭐냐? 밥맛이 되겠습니다. 밥맛 없는 인간, 밥맛이 매력적인 사람, 바로 인격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 갖춰야 되냐면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말은 뭐죠? 협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실력은 100점 만점을 때 이게 10점, 매력 10점, 노력 10점이라면 협력이 뭐냐? 70점이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한 발짝만 났으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력, 실력,
매력, 노력, 협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아까 이 실력이 뭐죠? 하기 시습지면 불용요라를 했죠. 바로 그걸 통해 가지고 매력과 노력을 통해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마지막에 유붕이 자원 방내면 불력 낳고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다른 사람하고 협력을 통해야 인간은 행복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자가 이제 논어 11,500자의 핵심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이제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내용의 이제 그 의미들을 보면 제일 먼저 인이라는 게 나오죠. 공자가 발견한 인, 바로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인이라는 것은 사람인의 두 의자인데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나와 너가 만나가지고 또 다른 더 큰 하나로 발전하는 걸 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우리라고 표현하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 우리 마누라 이런 말을 하죠. 이는 나와 너가 다른 게 만나서 더 큰 나로 발전할 때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바로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너가 다름이 만나가지고 더 큰 우리로 발전이 안 되고 각자의 길로 가버리는 것을 우리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거와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버리는 거죠. 바로 인이라는 것은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인이라고 할 수 있다. 충은 뭐냐면 이게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입니다. 이게 화살인데 내 몸 있는 곳에, 내 몸 있는 곳에 화살이 정중앙에 꽂힌다. 집중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순간이죠, 순간. 지금 내가 이 순간 외에는 존재하는 게 없죠. 다 과거고 또 미래죠. 그런데 인간은 과거의 이제 그 트라우마에 의해서 얽매여서 이 순간을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순간이 이 순간이 모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죠. 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이 순간에 몸 있는 곳 여기에 바로 집중하라. 이게 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선은 뭐냐? 같을려 마음심입니다. 같을려 마음심. 같을려 마음심.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다라고 보죠. 기소불욕 물시여인 시기서아라고 하죠. 바로 뭐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것은 나도 하기 싫으니까 그것을 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가 이 집중이 확대되면 바로 서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반말하면 기분 나쁘면 나도 다른 사람 반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예를 안 갖추면 기분 나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를 갖추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화는 뭐냐? 근심할 환자인데 근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이게 여러분 가운데 중자가 두 개가 있죠. 마음이 두 곳에 있게 되면 이 마음이 두 군데가 이제 흩어지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근심이 발생한다. 근심이 발생한다. 근심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을 잘 하라. 우리 뭐죠? 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다 놓친다 이런 말이죠. 바로 이 근심 한자가 뭐냐? 두 마리를 두 군데 다 하려고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뜻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어가 11,500자의 핵심 사상으로 흐르고 있는 그 키워드가 사람인, 그리고 가운충, 그리고 서, 그리고 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충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 그 영화 중에서 명랑이라는 영화에서 잘 나오죠.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순신 리더십도 하겠지만 1392년 조선이 만들어지고 탄생하고 200년 뒤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거북선이 시험 발사가 성공을 합니다. 아마 하늘은 조선을 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영웅 이순신 이름 그 자체만 해도 영웅이죠. 불멸 뭐 이순신. 잘 아시겠지만 이순신이 조선이 정치가 작동이 안 되는 걸 보고 아마 문과로 가봤자 크게 국가를 쓸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무과로 가죠. 장인어른 추천으로. 무과에 합격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쟁을 준비하죠. 그런데 300척의 거북선이라든지 배 이런 걸 다 만들어 놨는데 원균이 선조나 영의정들한테 바다에서 이순신이 임금 노릇한다 이런 걸 퍼뜨려 가지고 이순신이 뭡니까? 영모 이런 걸로 몰려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죠. 그때 원균이 300척을 가지고 자기가 앞바다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 300 중에 대패를 하고 12척만 이제 도망치가 나오듯이 남아있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순신에게 전쟁을 하라고 했죠. 그때 이제 12척을 가지고 명랑해전을 준비하는 밤에 그 명랑이라는 영화에서 나오죠. 이순신 아들이 이순신 방에 찾아오죠. 그 작전사령부에. 이순신 아들이 볼 때는 이거 성산 없는 전쟁을 왜 하느냐?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임금을 위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이순신 장군 대사가 바로 충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그 아들이 충이 임금을 향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이순신 장군 답변이 아니다. 장수의 충은 모름지기 백성을 향하는 것이다. 그 도대체 충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장수의 충은 전쟁에서 이겨서 이 전쟁에 참여한 젊은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음과 양이 만나서 오손도손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장수의 충이다. 장수의 임무다. 장수가 집중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명랑해전의 그 감독의 수준 이런 것도 또 느낄 수 있었고 가장 충을 잘 설명하신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성공해가지고 자기가 승진하고 뭔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장수의 직무는 전쟁에서 이기고 병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정신이 바로 우리가 고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이 재성당의 통령 저도 갔지만 다음에 학생들하고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 재성당에서 바라보는 이제 밤에 여러분 병사들을 다 재우고 전쟁 나가기 전에 멀리서 이제 그 애럼 소리들, 피리 소리를 얼마나
한 인간으로서도 불안하겠습니까? 초조하기도 하고. 그걸 뭡니까? 그 분노를 시로서 다스렸다는 거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 장수들은 시를 못 썼죠. 일반 장수들. 근데 문과, 논어명제 대학중령을 공부하고 다시 문과로 갔기 때문에 글을 시를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찰을 가진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끝나니. 이런 자기 감정을 시로 표현했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여러분 전쟁을 치기 전날 병사들은 다 재우고 잠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 그 수루에 그 이제 망 보는데 그 위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자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끝나니. 어디서 들러오는 애놈들의 피리 소리 이런 것은 나의 애간장을 끊는다라는 표현으로 시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거운 삶의 무게를 만납니다. 또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도 있고 또 결혼했어도 또 이혼도 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의 아픔도 다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어쩌면 이순신 장군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이순신 장군은 자기 잘못도 없는데 끌려가가지고 거의 뭐 사형 선고 비슷한 형을 받고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면회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 돌아가시고 아들은 또 이놈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죽어가지고 부고장을 또 받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배는 다 들이빠 아프고 그러면서 뭡니까 별 4개를 다 떼쁘고 다시 쫄병으로 해가지고 군대에 또 참여하라. 이런 걸 알면서도 자기의 길을 간 것은 바로 이순신 장군도 충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또 함께 관람하겠습니다. 고전을 모르면 고전한다. YGU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하는 안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공자가 이 3,000명의 제자를 뒀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뭐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제자 이 안현과의 얽힌 이야기라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자의 제자가 약 한 3,000명 된다고 하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모범적이고 공부를 열심히 한 제자 안현과 이제 관련된 이야기 중에 공자의 제자 안현이 공자에게 이제 공자의 사상 중에 가장 핵심인 인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즉 공자님께 안현이 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네. 이런 제자 안현의 질문에 대해서 이 공자가 극기복례라고 답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공자의 제자 안현이 공자에게 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공자의 답변이 이제 극기복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기복례 한자를 이제 살펴보면 이길 것, 자기 기, 회복할 복, 예절할 때 예입니다. 즉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극기복례,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간다. 이 단순한 뜻풀이로는 어떤 의미인지 쉽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또는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한다라는 이제 의미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싸움 중에서 가장 그 어려운 싸움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인간의 이제 본성에는 사랑하는 마음, 정의로운 마음, 조화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있지만 욕심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이 말에 제자 안현이 이 극기복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안현이 그 공자에게 극기복례를 이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이때 이제 공자의 답변이 사육을 억누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이제 사육을 억누르고 예로 돌아온다면 천하의 사람들이 인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이는 내가 하는 것이지 남이 하는 것이겠는가라고 안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안현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극기복례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공자가 답을 하죠.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동, 비례물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극기복례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동, 비례물언 이렇게 네 가지를 공자가 말을 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비례물시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극기복례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비례물시, 즉 예가 아니면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가치관은 무엇을 보고 경험했는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것을 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는 이제 우리 조상들의 어떤 지혜가 숨어 있는 듯합니다. 좋지 못한 것을 임산부가 보았을 때 태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당시 어떤 시험을 해보지 않고 통찰력을 갖고 깨달은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비례물청인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례물청은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상대의 터무니없는 비방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듣고 다른 사람이 그대로 옮긴다면 상당히 큰 불화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교를 위해서도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바로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감이 좀 잡혀가는 것 같은데요. 자, 네. 그럼 세 번째로 이 비례물동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례물동은 이제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동자가 움직일 동이죠. 네. 우리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예가 아니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례물언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제 비례물언, 이제 그 언자가 말서문이죠. 즉 예가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남룡이 백규라는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옥의 티는 닦을 수 있지만 말의 티는 닦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말의 의미를 어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말에도 이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뭐냐면 말의 소중함을 자아나타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자는 자신을 이겨 예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동, 비례물언 이렇게 네 가지를 말했는데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착한 본성은 인, 의, 예, 지는 벼에 비유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밥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 벼는 키우기 위해서 이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약도 치고 또 풀도 뽑아야 합니다.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제 그 벼가 논에 자라는 그 논의 풀은 노력하지 않아도 조금만 있으면 무성하게 이제 벼를 못 자라게 합니다. 이는 이제 인간의 그 풀이 자라는 것이 인간의 욕심에 비유할 수도 있는데요.
인간의 욕심은 이 저절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흔히 우리는 자신의 그릇은 모른 채 과욕을 부리다가 이를 그르치기도 하는데 아마 이와 비슷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간의 욕심, 즉 과욕은 이를 그르치는 경우를 이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은 이제 논에 자라는 이제 풀과 같아서 조금만 방심을 하면 계속 자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욕심이 계속 나타나는 것과도 이치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의 풀과 또 우리 마음속 욕심이 계속 자라는 것이 이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제 욕심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새로운 성찰의 이 방법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공자가 말한 극기복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자, 박사님 오늘은 어떤 시를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안도현 시인의 간격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네. 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현, 간격.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것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 대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YGU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